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55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559일차예요. 어제 그제 하루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1559일차. 오늘은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림, 놓아버림에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그렇죠. 347페이지. 자신을 치유해야 타인들을 치유할 수 있죠. 자신이 치유가 되지. 특히 정신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치유가 된 그러니까 심리 상담, 정신과 치료 이런 부분들은 치유가 되어야지 되지. 치료는 잠시 그냥 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의사여 자신을 치유하라. 볼게요. 많은 이의 요청에 따라 강의와 강연, 워크숍 시간에 나의 자가 치유 경험을 여러 차례 나누었다. 자가 치유 경험. 이 의사가 자신의 많은 병을 어떻게 고쳤는지 모두들 듣고 또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 치유와 회복 경험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야기를 통해 지금까지 다른 치유의 원리와 기법이 현실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상세히 드러날 것이다. 몸소 경험하고 일상에서 관찰한 결과 인간이 겪는 장애의 대부분은 원칙 몇 가지를 준수하면 쉽게 치유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카르마의 강한 영향이 지배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큰 병 있잖아요. 큰 병도 근데 선생님은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낫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죠. 낫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거든요. 근데 나왔잖아요. 희한하게. 희한한 거죠. 희귀한 일이죠. 그래서 확률이 잘 없는 2%에서 5%대의 췌장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건강한 상태에서 췌장암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건강한 상태에서 췌장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늘 안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분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그냥 꾸준하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꾸준하게.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꾸준하게 시크릿이면 시크릿 쫙 들으셔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음,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최정암 같은 경우는 몸에 질병이 원래 있었잖아요. 갑상선암도 있었고, 그다음에 유방암도 있었고,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좀 있고 한데도 그런 환경에서 췌장암이 걸렸는데 나왔어요. 올 초반에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치유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그걸 따라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많은 보통 보면은 잘 안 낫죠. 회복률이 진짜 몸이 환경이 안 좋은데도 아주 그냥 취약한 그런 병을 걸렸는데도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몸의 원리,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서의 놓아야 되는 것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마음에서도, 그쵸? 놓아야지 될 것. 제일 큰 거 마음에서 놓으면서 몸에 또 뭔가 세포가 상처나 있는 거는 또 치료를 하지만, 몸을 치료를 하지만, 이 근본적인 거는 마음에서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해보시고, 직접 하시면서 몸에서 경험을 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 너무 대단한 거죠. 볼게요. 그래서 많이들, 근데 그래서 카르마에서 진짜 큰 병 있잖아요. 카르마에서는 진짜 큰 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알려줘서 나을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죠.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면 낫는데 안 듣는 거예요. 카르마대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선생님 말씀을 절대 안 듣죠. 근데
질병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질병이 아니라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다 안내를 해주시는데 안 따라하면 카르마대로 가는 거예요. 안 따라하면. 그거 아니에요? 어, 안 따라하면은 카르마대로 가지 않을까. 그냥 엄마 아빠가 산 삶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 근데 안내해 주시는 대로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내가 바뀌는 거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마에서 강한 영향에 지배받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이 나는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이면 카르마에 의한 강한 그 병을 가지고 왔는데도 나아지는 경우가 저는 몇 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았는데 본인이 그냥 카르마로 가려고 한 경우였었죠. 앞전에 그 간, 간이었나요? 폐였나요? 폐암이었나요? 간암, 폐암이죠. 폐. 폐암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나았죠? 나았는데 본인이 카르마에 의해서 강하게 그쪽으로 가겠다고 완전히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다시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나았던 거는 알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 분이 이렇게 나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하는 동안에 15년 차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경험이 있어요. 직접적인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어, 나을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진짜 내가 놓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모든 희망을 포기한 경우, 희망을 포기한 심각한 경우가 오히려 즉시 반응을 보이고 결과가 아주 좋을 때도 많다. 희망을 포기한 경우도 완전히, 근데 우리가 이제 놓아버림을 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서 역설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다. 놓아버려서 죽어도 좋고 뭐 살아도 좋고 그냥 아유 모르겠다 뭐 탁 놨을 때 역설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있다. 그것은 아마도 드디어 놓아버리고 이제 사리를 기분 좋게 사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과학 사학자 토머스 쿤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을 할 준비가 된 것이다. 즉 넓은 시야에서 상황을 다르게 보고 마음을 열 자세가 되어 있다. 때로는 만성질환으로 아프고 괴롭고 죽음의 세포에 직면하고 나서야 죽음의 세포에 직면하고 나서야 소중히 여겼던 신념들을 소중히 여겼던 신념이 있어요. 믿음, 신념을 기꺼이 버리고 진료의 실상에 눈을 뜨게 된다. 소중히 여겼던 신념을 기꺼이 버린다는 거.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희망을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완전 살아야 되겠다라는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는 근원의 밑에 또 죽을까봐, 죽을 것 같은 그거를 이제 놓았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근원 무의식에서 그랬더니 좋아지더라. 그래서 기본 원리예요. 이 장에서는 한 의사가 수많은 육체적 질병에서 어떻게 치유되고 회복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룬다. 먼저 이러한 자가 치유를 가능하게 만든 기본 원리를 상세히 기술할 것이다. 그러면서 앞서 다룬 내용의 일부를 다시 살펴보고 그 내용과 기본 원리를 통합한 체험으로 합칠 것이다. 먼저 기본 개념부터 이야기하자. 생각은 생각은 사물이다. 생각에는 에너지와 형태가 있다. 생각은 사물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순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와 형태가 있고 마음은 생각과 감정으로 몸을 통제한다. 전체적인 마음 안에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죠. 생각과 감정으로 느낌이 있고 신념이 있어요. 마음 안에는. 그래서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몸을 통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한번 조금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고, 몸이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돼요. 그래서 고장이 난 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젊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죠? 안 아프고. 건강 관리를 또 이렇게 또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야, 이게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그 이제 관광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또 몸을 처방을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무심하다 보면 또 이제 흐름이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잘 이제 몸도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끔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은 그런 몸을 통제를 하는 거, 마음부터 이렇게 보고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몸을 치유하려면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 한다.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바꿔야 된다. 생각과 감정부터 바꾸면 몸이 치유가 된다. 그래서 마음에 품은 것은 몸으로 나타난다. 우리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몸으로 나타난다. 몸은 진정한 자아가 아니다. 몸은 마음이 통제하는 꼭두각시 인형과 같다. 그쵸? 몸은 그냥, 진짜 몸은 마네킹. 움직이는 그냥 태엽을 돌리면 움직이는 그런 그냥 인형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쓰기 위한 거, 몸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정을 내린 거에 따라서 몸은 그냥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어쨌든 저녁 때 사무실에 나오시던 분들이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 분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세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바로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오시더라고요. 한 분은 약속이 있다 하고 한 분은 아무 말도 없고 여기 다 들어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고 웃었어요. 마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쵸. 예. 함께 할 때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아직 팀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할 때 함께 모여 있어야 되니까. 그쵸? 모여야 돼요. 그래서 모였을 때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동을 하느냐, 이동을 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왜 그런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념이 바탕에 깔려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신념이 깔려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부화의식 시간에 오면 신념이 떠오르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무의식적인 신념은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무의식적인 신념이 병으로 나타날 수 있다. 무의식적인 것이. 아직 나의 무의식을 완전히 안다면, 하고 있는 걸 안다면 놓겠죠. 아직 나의 무의식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볼게요. 병은 억제하거나 억압한 부정적인 감정의 생각이 합쳐져 생긴다. 부정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나서 억압을 한 것이 몸에 드러나는 것이다. 완전 부정적인 것이. 그래서 생각은 병에 특정 형태를 부여한다. 즉,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다른 병을 제치고 특정 병을 선택한다. 다른 걸 다 제치고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 병으로 드러나게 그냥 드러나는 거죠.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억제하거나 억압한 감정이 일으키는 것이다. 생각은 억제하거나 이제 그런 말씀, 내가 좋았던 건 기억을 못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 좋았던 걸 기억을 못하고 싫었던 걸 기억을 하지?
좋았던 사람들 중간에 스쳐 지나가면서 좋았던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숭숭 안 잡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거는 붙들고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거. 제가 어제 그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성주 가서 22살 이제 대학생이죠. 승희를 만났는데 이제 듣자고 했는데 엊그제는 이제 뭐 바빠서 못 듣겠다 그랬는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들을 거예요 아마. 제가 딱 집어가지고 듣고 놓아버리고 그냥 뭐 듣겠죠 뭐. 막 집착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엄마는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정에 대한 걸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는 표출형, 자기는 억압형, 아빠는 회피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엄마 같은 사람 주변에 있을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 얘가 이제 동의를 하는 거예요. 눈빛에서 하더니 그래서 그런 사람은 너 엄마 싫어 싫어 이제 엄마 표출하는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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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주변에 있지 뭐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안 한대요. 있긴 있대요 주변에. 그러니까 내가 안 봐도 뻔하다 있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럼 원리니까 원리라서 엄마가 표출하는 거를 싫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도 얘기하니까 막 쫙 쏟아내고 나면 자기가 시원하대. 그러니까 막 하고 표출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감정을 표출해 놓고 나니까 내 안에서는 감정이 시원하니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받은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 시원하니까 그냥 표출을 계속 하는 거고, 그, 엄마는. 근데 이제 딱 엄마같이 표출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있기는 있는데 가까이 두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도 계속 있을 거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게 원리니까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가 한 얘기가 떠오를 거다 그랬거든요. 언젠간 듣겠죠. 그래서 끼도 춤추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잘하고 막 끼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호기심도 되게 많고 아직 어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내려놓고 그래서 이게 억제하고 억압한 감정이 일으키는 게 생각이다. 내가 억압했는 게 생각으로 또 감정을 억압했는데 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생각으로 또 올라오는 거죠. 억압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감정 하나를 놓아버리면 그 감정이 일으킨 수천, 수백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한 감정, 8가지 감정에서 수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수치심 때문에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거는 생각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많은 거는 한 감정이에요. 죄책감에서 말을 많이 하고, 무기력에서 말을 많이 하고, 슬픔에서 또 말을 하고 두려움에서 그거를 해석하기 위한 말을 많이 하고 욕망에서 그렇죠? 분노에서 자존심에서 수천 수만 가지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그 생각 많다는 거는 말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은 말을 많이 하면 그거는 생각이 그만큼 많다는 거고 감정을 아직 놓아버리지 않은 감정들이 많다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음, 말이 많은 건 아직 신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 신념 하나를 취소해 신념에 부여된 에너지를 물리칠 수 있어도 생각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시간 낭비다. 신념 하나를 취소하는 것이 훨씬 더 뿌리를 뽑는 것이 해결이 더 빠르다라는 거죠. 생각을 없애는 거는 내 생각을 없애는 거는 그냥 가지치기 해서 또 가지가 또 가지치기를 했더니 또 가지가 자라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나고 또 가지치기를 해도 또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근원에 뿌리를 뽑아서 빼주는 게 재맥락하는 거. 뿌리를 뽑아서 재맥락. 내 생각의 뿌리의 근원이 엄마가 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는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거. 아유, 우리 손녀딸 얘기 요새 듣고 있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얘가 너무 웃긴 거 있죠. 얘가 처음에는 동생을 낳았을 때는
그냥 뭐 관심이 없어서 그냥 뭐 그냥 있는가 보다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점점 애가 안 가는 거야. 계속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럴 때도 그냥 힐끔힐끔 보긴 하는 별 관심 없었는데 나중에는 얘가 계속 안 가고 있으니까 어제는 무슨 울어도 가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안 갔대요. 그래서 계속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마 누나가 센 줄 알고 얘는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센 누나를 경험하려고 나왔다. 네. 누나가 세거든요. 에너지가 되게 강해요. 우리 그 큰 첫째 손녀딸이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아마 그 에너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가 강해요. 강해서 악다고 부리다는 누나한테 그냥 한 대 얻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다가 그냥 있었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안 그랬다고. 뭐, 오빠가 막 그러진 않았다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어떤 역할? 그쵸? 그런 어떤 배역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보고 얼마나 웃기든지 막 오는데도 가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안 갔대요. 이렇게 웃겨가지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어, 생각 자체를 바꾸려는 거는 시간 낭비고 신념 하나를 취소하는 거. 신념 하나를 찾아서 재맥락하는 것이 더 어, 강력하다는 거죠. 둘째는 둘째대로 엄마가 울어도 안 봐주니까 얘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울다가 안 울 수도 있겠죠. 와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둘째는 둘째대로, 큰애는 큰애대로. 그러니까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분리되고 상처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감정을 항복하는 방법은 항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복하는 방법은 감정에 대해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저항하지 않고 감정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그 감정에 대한 걸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놓아버려요. 그것에 대한 것을 놓아버려요. 그렇죠? 놓아버리는 것이다. 자꾸 말을 하죠.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하는 거.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내면의 감정은 8가지거든요. 내 감정이 이런데. 그래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 간 거죠. 내면으로 가서 감정 8가지 중에서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내 거를 찾아야 되는 게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놓아주고 감정을 살펴보고 내 감정이 어떤 게 걸렸는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관찰할 뿐 수정하려 애쓰지 않고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놓아둔다. 수정하지 말고 관찰해서 그냥 느낄 수 있는 거.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 우리는 감정을 순간 회피하면서 느끼지 않으려고 순간 회피하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말이 많아지고 그렇죠. 감정을 억압을 해놔서 안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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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이 지나든 다시 또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 딸내 둘째는 카르마예요. 카르마. 업이에요. 센 누나를 만난 업이라서 업을 이해해야 돼. 그렇죠? 이걸 재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과 지금과 다음과 이걸 통틀어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그걸 통틀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틀어서 보는 거 그게 이제 그리고 통틀어서 보면은 어제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있는지 어제 한 거 우리는 그 카르마의 원리도 믿고 있고 시간에 대한 것도 믿고 있기 때문에 어제 한 거 오늘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안 뿌렸으면 오늘 뭐 안 올라올 거고 새싹이 안 올라올 거고 그 오늘 뿌리면 되고 오늘 또 안 하면 내일도 안 나올 거고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면 감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감정을 기꺼이 포기하고 나면 때가 되면 감정이 다 떨어져 없어진다. 감정을 계속 포기하면 떨어져서 없어지고 감정이 다시 거세게 일어날 수가 있다. 다 해결하지 않은 거색이 일어날 수가 있어. 일어나요. 또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감정이 또 있구나. 이는 인식해 항복할 감정이 더 있음을 뜻하는 거다. 또 일어나면
했는데 왜 또 발표해야 되냐? 또 올라왔으니까. 왜 또 올라오냐? 놓아버리면 덜했기 때문에. 씨앗을 남겨놔니까 그 씨앗이 쭉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을 항복하기 위해서는 때로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돼. 라는 죄책감 같은 특정 감정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항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이 있으면 안 돼 하는 것은 계속 올라오는 것이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죠? 제일 마지막 자존심 상하는 거. 자존심을 내가 느끼면 안 돼. 그게 아니죠. 그러면 자존심을 그냥 느껴주고 자존심 상해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느낌들. 그죠? 그런 것들. 자존심 상하기 직전에 뭔가 싹 기분 나쁜 게 싹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또 내려버려야 되고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항복해야 된다. 항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때로 분노와 전율이나 무력한 피해자가 되어서 받은 동정과 단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의 바탕에 깔려있는 보상을 인정하고 놓아버려야 된다. 이런 감정으로 깔려있는 보상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억압을 한 거지, 회피를 한 거지,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위드그룹 식구들은 현명해지라고 그랬지. 현명해지라고 그랬잖아. 위드 있잖아요. 의식 공부하면서 이렇게 팀을 만들어 놓은 식구들은 현명해지기 위해서 부하 의식을 들어요. 근데 현명해지는 거,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을 베풀고, 또 아닐 땐 찾아서 없애서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하면서, 억지로 하면서 막 속에서 막 억지로 참으면 속에서 용가 안 나와요? 시바시바시바시바 안 나와요? 나중에 튀어나온다니까 착한 척 하다가. 그래서 착한 사람은 없다 했잖아요. 착한 척 하는 사람만 있고. 그래서 착한 척을 하려고 해야 되니까 근데 착한 척을 하지 않았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착한 척해서 내가 속으로 골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새는 한 어떤 음, 한 어떤 아가씨가 또 막 휘정거리고 막 다 다니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 휘정거리고 있어요. 여기 같아 저기 같아 휘정거려요. 휘정거리는데 거기서 느껴지는 내 감정이나 이런 거를 해결을 하고 편안하게 대하든지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차단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억지로 차단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너무 또 받아주면서 싫은데 받아주고 있고 뭐 이래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느꼈을 때 내 감정이 뭔지는 또 해결을 해야 돼요. 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해결할 게 있어서 또 나타나긴 해서 억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이제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또 막 자기 관심 받기 위해서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보고 어떤 여러 가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내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는 거고 그 다음 후회 처리는 아는 척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이제 하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인연이 있어서 공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공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공부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어떤 감정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분노와 전율, 피해자가 된다라는 거, 피해자가 됐을 때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그 단물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일 때 엄마가 불쌍한 나를 더 봐주지 않을까, 그렇죠? 더 봐주지 않을까. 엄마의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한 뭐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어떤 행동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단물을 빨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내려놓아야 된다. 감정도 놓고 단물도 놓고 다 놓아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렇죠? 내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이 있는 날이고요. 수업이 있습니다. 천풍의 박선미님 안 들어오셨네. 그렇죠? 네. 토요일날 들으신다 했어요. 좀 챙겨주세요. 스폰서님. 네. 오늘 입금하셔야 됩니다. 네. 챙겨주시고요. 네.
오늘도 각성하고 하루를 보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생각이 왜 올라왔는지 감정 보고, 느낌도 보고, 신념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놓아버리고 하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지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시작.